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1호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야간 경마 2주차 토요 경마가 오늘 끝났습니다. 성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적중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나마 매력적인 경주였던 구경주,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갔던 경주 16과 18에 힘을 실었는데 1번 8번이 들어오면서 복성식 17배, 쌍성식 21배 힘을 실어들었던 구경주 매력이 있었습니다. 11경주도 뭐 삼복을 공략했더라면 괜찮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레이스였어요. 하이칸 뭐 훈련 때 크게 좋아진 것도 없고 기복이 있다라는 이유로 빼드렸고요. 11번 빌리언보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즈가 안 될 것이다. 사이즈가 좀 약해 보인다. 그래서 1번과 11번 딱 자르고 나니까 압축이 되는 흐름이었거든요. 글로벌 8위어를 믿었어요. 근데 임다변 기수의 말머리가 왜 그렇습니까? 출발부터 좀 의지가 없는 말머리다 싶었는데 직선주로 해서 아예 펜스에 쳐박아 버리더군요. 탄력을 딱 받고 나가야 될 시점에서 펜스에 쳐박아 버리고 제어하고 꺼내고 거기서 이미 끝났죠. 안 가려면 잘 탄 거고 의지가 있었다면 뭐 기수면허 반납해야 될 수준은 아니겠습니까? 임다빈 기수 이제 어느 정도 기성 기수들의 기성술에 좀 근접했다라고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아쉬운 말머리였습니다. 민트 플레이가 개인적으로는 좀 노렸던 마필이에요. 미스 콩코드 이상규 기수지만 미스 콩코드 오늘 재밌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뭐 734를 안고 갔는데 축이 부러지니까 도리가 없네요. 자, 뭐 지나간 건 이쯤 하고 1호 경마를 잘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진행하기 전에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뭐 대회 성격상 여러 군데 초청을 했겠죠. 근데 일본 마필들이 워낙 사이즈 있는 마필들이 와서 썰어가 버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질 않아요. 그나마 이번에 홍콩하고 일본 딱 두 군데 왔습니다. 홍콩도 몇 마리 출전 안 시켰어요. 나머지는 뭐 장거리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일본 마필들이 상금을 매년 싹쓸이해 가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속이 쓰려서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러한 여건입니다. 자, 1호 경마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라운드, 2라운드, 9라운드와 10라운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10라운드가 1호 최고의 선택입니다. 부산은 2경주, 3경주, 5경주 2라운드가 부산 최고의 선택입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 3두가 그래프가 상당히 앞서 있어요. 굿모닝컴 압도적인 어게인 굿맨, 준우승에서 유력한 파워풀 파트너, 그나마 도전이 가능한 뭐 이 정도 그림이에요. 2번을 중심으로 1번, 3번 여기서 끝? 이런 그림이면 제가 승부를 안 가져가죠. 분명 저거 때 제 눈에 들어오는 탄력은 뭐 2번은 모르겠습니다만 어게인 굿맨이나 파워풀 파트너하고는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마필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나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자, 그 가운데 한두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안 퍼펙트,
제가 보는 3두 가운데 가장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이안 퍼펙트예요. 뭐 밸런스도 괜찮고 발롤린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완성도가 제법 올라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첫 경주는 2번을 중심으로 1-3 쉽게 마무리될 경주로는 안 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병을 노리고 훈련 과정에서 걸음이 좋았던 훈련 우수 마필들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첫 승부 자금을 불려보겠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연타석 승부입니다. 두 번째 선택. 이번 경주는 1주의 두 마필. 이 1주 두 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다. 관심이 가는 마필들이에요. 4번 라운 스나이퍼, 6번 진주의 심장. 4번과 6번. 4번은 뭐 인기 순위 3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고요. 6번 진주의 심장은 인기 순위에서 조금 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5위. 어쨌든 이 1주의 두 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걸음이 상당히 가볍고 간결한 발놀림에 스피드가 나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노리고 들어가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주의 마필,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복병 한두까지만 안고 가면서 이 경주도 아주 간결하게 인기만 한두 정리하고 붙어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입니다. 5등급 17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희망밴드와 블랙시대, 블랙시대와 희망밴드 1번과 11번 두 마필이 최저배당을 형성할 마필이고요. 승리바로즈, 벌교 위수, 강철 드래곤 뭐 팔리는 마필들이 가능권입니다. 자, 이 디에고 기수는 언제쯤 신고를 할까요? 입상을. 기성 자세가 조금 유연한 감이 떨어지는 감도 있습니다. 자세도 좀 높아 보이고요. 뭐 남아공에서 그래도 정상권에 속하던 기수였기 때문에 좀 적응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아직까지는 또 유력한 인기마에 기승을 못하고 있죠. 그런 점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승리바로즈는 직전 경주 김성현 기수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죠. 그야말로 뭐 김성현 기수가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식으로 선행을 가는 승리바로즈 외곽을 계속 지속적으로 외곽에서 프레스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호흡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승리바로즈가 페이스 안배가 안 됐던 레이스입니다. 직선줄에서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퍼지는 거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자, 이번에는 직전과 같은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현 기수가 그런 말머리를 보일 상황은 아닙니다만, 승리바로즈가 선두권으로 손쉽게 치고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빠른 마필이 내척이 있죠. 그래서 일단 훈련 시의 걸음은 출전한 마필 가운데 돋보이는 상태와 걸음, 그리고 또 유연한 밸런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3두를 강하게 보고 싶고요. 이번 벌교 위수까지는 안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3라운드) 블랙시대, 희망밴드 두 마필이 뭐 일단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부산 1라운드입니다. 6등급 12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그래프 좋은 마필들의 우세가 전망됩니다. 이번 경주는 패스하겠습니다. 서울 4라운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그래프 좋은 마필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복병 한두 정도 거론해 드린다면 6번 올루트, 지속적으로 조금 바닥에 있던 마필이 컨디션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발걸음이 한결 경쾌해졌고 힘이 실리고 투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위 변화 보일 거예요. 자, 무조건 순위 변화 보입니다. 과연 그 폭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이 스페셜 포스가 한번 해줄 듯한데 훈련 임팩트가 좀 떨어져요. 발걸음 상당히 경쾌한데 조금만 더 강도를 올려가지고 한번 스포츠의 탄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번 올루트, 4번 스페셜 포스, 요 두 마필 정도만 이변 가능마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코리아컵이나 코리아 스프린트컵 이렇게 큰 대상 경주가 있는 날은 배당이 좀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는 1호 경마가 좀 윤곽이 딱 잡혀있는 레이스가 많아요. 축이 서 있고 좀 다적정이 나올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제 눈에는 일단 쉬워 보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6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이번 경주가 부산 최고의 선택입니다. 부산 메인입니다. IM해피가 압도적인 인기를 보고 있죠. 여기에 닥터카라, 엠버니, 서기초원, 그레이트스타, 성실월드 등등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경주 IM해피를 넘어설 수 있는 마필로 엠버니를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엠버니 데뷔전 3위를 왔을 때 내용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때 삼복 기본 딱 편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데뷔전 편성이 강했었어요. 삼복 기본으로 복승식 소회까지 한번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3위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엠버니. 자, 이번에는 입상을 목표로 강공입니다. 엠버니를 중심에 놓고 이번 경주 화끈하게 붙어볼 배당 마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인기 순위에서 뒤로 확 밀려 있기 때문에 들어와 준다면 폭탄이죠. 수류탄 정도가 아닙니다. 화끈한 환수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서울 오라운드입니다. 5등급 13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역시 그래프 좋은 마필들이 좋아 보입니다. 포에틱 루비를 중심으로 그냥 꼬리 고르기예요. 매력 없습니다. 패스합니다. 부산 3라운드입니다. 5등급 16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부산 두 번째 선택입니다. 힘을 한번 실어드릴 경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노파워와 캉캉스텝 이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깜빡이를 형성할 텐데 피노파워를 중심으로 캉캉스텝을 날려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풀어갈 예정입니다. 캉캉스텝은 부러뜨리고 피노파워를 놓고 승부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기 순위에서 뒤로 확 밀려 있습니다. 부산 2라운드도 그렇고 이 부산 3라운드도 그렇고 인기 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는 복병 마필들이 눈길을 끕니다. 어설픈 마필들 싹 정리하고 화끈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서울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영파이터가 일단 공략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2세마로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남은 한 자리만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 서울 빙고 성실대로 이슬처럼 이런 마필들이 유력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본다면 4번 3명 스트롱 그리고 2번 마이티 러브가 되겠습니다. 2번과 4번 이 두 마필이 좋은 완수를 안겨줄 수 있는 마필인데 3명 스트롱은 일단 훈련 시에 그럼도 아주 경쾌하고 힘이 꽉 차 있고요. 마이티 러브도 간결한 발놀림에 컨디션은 좋은데 훈련 임팩트가 조금은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체가 좀 얇은 마필이에요. 워낙 마체가 얇은 마필이라 뭐 이런 마필은 뭐 훈련 과정에서 빵빵 놔주면 오히려 실전에서 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훈련 패턴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번과 4번 인기 마필들의 틈을 파고들 이 두 마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4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닥터시티와 파차마마 두 마필을 주목받고 두 마필에 주목해야 될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혼합 경주인데 뭐 전부 국내산 마필들이 배당판을 주도할 거예요. 그나마 외산마라고는 프라임록, 토암산 소닉이 있는데 토암산 소닉은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프라임록은 이번 경주 배당을 한번 안겨줄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과 6번 두 마필이 좋고 4번 배당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출발 지점을 안고 있는 플렉스 엔진이 부담 중량을 한껏 드러내고 이번 경주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복병 역할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고요. 뭐 기습이 가능한 윈윈까지도 한번 눈여겨봐 주겠습니다. 3번, 6번 이강구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1번, 4번, 5번 요런 마필들의 어떤 복병권 선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부산 마지막 선택이죠. 부산 마지막 선택 석세스 카우가 압도적인 그래프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석세스 카우를 인정하고 꼬리 찾기 경주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메가머신, 강스 프라이드, 다이아나이트 이 3두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3kg의 부담 중량 감량 이점까지 안고 있습니다만 외곽으로 밀려있는 다이아나이트는 한번 꺾어버리고 시작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세스 카우를 중심으로 한방에 강하게 힘을 실어서 도랄 이번 경주 공략할 예정이고요. 뭐 배당이 좀 크게 나올 경주는 아닙니다. 강축이 서 있고 후차권도 압축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 압축되는 흐름 속에 강약 조절 잘 하면서 여기서 먹고 든든하게 먹고 코리아 스프린터급과 코리아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라운드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터컵 준비되어 있는 7라운드 1200이죠. 자, 일본에서 온 치카파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라이즈 호크, 타가노 뷰티, 일본말 3두, 그리고 홍콩에서 온 셀프 임프루브. 홍콩에서 온 마필은 모래주로를 띄워보질 않았어요. 근데 뭐 마필의 어떤 소개란에 보면 더트에서 뛰었다고 나오는데 더트가 모래주로거든요.
근데 인공주로를 더트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이 셀프 임프루브가 띄었던 더트 주로는 인공주로죠. 모래 주로보다 타임이 잘 나와요. 거의 뭐 잔디 주로 수준으로 타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형성되어 있는 게 다 잔디 주로와 인공 주로이기 때문에 셀프 임프루브는 일단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국제 레이팅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국제 레이팅 좋은 마필이 이제 타가노 뷰티 112, 치카파가 111, 선라이즈 호크가 111입니다. 자, 이 3두가 100을 넘어가는, 110을 넘어가는 그 정도의 국제 레이팅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국내 마필들의 도전이 쉽지 않죠. 근데 이 마필들의 훈련 모습을 살펴봤을 때 컨디션이 다 좋다. 다 좋다는 겁니다. 워낙 일본 마필들이 장거리 수송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컨디션 조절하는데 아주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주마의 컨디션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마필 중에서도 뭐 고장이 난 마필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한두 정도 예전에 출전을 포기했던 마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이번 경주도 아마 국내산 마필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코리아컵보다는 비빌 언덕이 있는 게 코리아 스프린터컵이거든요. 자, 빈체로 카발로, 국내 최고의 스프린터 빈체로 카발로가 그나마 비빌 언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초반에 스타트를 얼마나 잘 받느냐 관건이에요. 최근에 이제 스타트의 기복을 좀 보였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출발만 제대로 한다면 빈체로 카발로는 충분히 이 3파전 구도를 깨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3, 3, 그리고 12. 이 3파전 구도에 우리나라의 빈체로 카발로가 가세하는 경주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타가노 뷰티가 가장 높은 레이팅에도 불구하고 인기 순위에서 좀 밀리는 이유는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임마예요.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거의 바닥. 그래서 1200에서 타가노 뷰티는 조금은 힘겨울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또 나이도 제일 많죠. 8세 노장마. 치카파가 4세. 그리고 선라이즈 호크는 6세입니다. 그야말로 절정기. 이 마필도 아직 전성기를 벗어나지 않은 시점. 두 마필인데 타가노 뷰티는 이제 살짝 좀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국제 레이팅을 이제 조금씩 까먹어갈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주 치카파나 선라이즈 호크는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바짝 추격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마필들이거든요. 두 마필 다 뭐 선행을 그렇게 고집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선두권에 가는 마필 딱 포지션 잡고 따라가면서 압박하고 그리고 직선줄에서 넘어서는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에요. 빈체로 카발로가 스타트 잘 받아가지고 앞에 딱 붙여버리면 저는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일단 이번 경주는 외곽입니다만 4세의 치카파, 절정기의 기량을 보여줄 치카파의 우세를 전망합니다. 후차권도 선라이즈 호크가 유력하고요. 추입 성향의 타가노 뷰티와 국내 최강 스프린터 빈체로 카발로가 도전하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등급 18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뭐 그래프 좋은 마필들이
유력해 보입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복병가를 좀 꼽아본다면 9번 바람바람, 5번 영광의 프린스입니다. 두 마필은 인기 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거든요. 하지만 상태나 내용, 그림은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8라운드입니다. 1800입니다.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코리아컵. 매년 거의 매년 그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일본의 초강세가 전망됩니다. 국제 레이팅이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컵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112가 최고였죠. 111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번 경주는 첸첸글로리 114, 램제트가 116, 그리고 딕테이언 114, 두라 에레데 115. 이렇듯 국제 레이팅이 상당한 마필들이 다수 출격했어요. 국내 마필들 국내 최강마가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석세스 백화와 스피드 형이 나름 도전 세력으로 꼽히고는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국제 일본에서 온 마필과 홍콩에서 온 마필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마필은 6번 두라 에레데. 램제트보다 레이팅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 두 마필 다 다수의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마필이에요. 아주 굵직굵직한 대회에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경주에서 두라 에레데가 보여왔던 경주력이 램제트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램제트는 4세, 두라 에레데는 5세. 5세의 두라 에레데가 램제트보다 사이즈에서 우위에 있고요. 자, 두 마필 모두 작전 구사 능력이 상당히 유연합니다. 3번과 두라 에레데는 선입견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커요. 선출입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딕테이어는 역시 전형적인 추임마예요.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일본이 나름 작전을 잘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로가 무거울 경우에 대비해서 추임마를 한두씩 딱 끼워놓고 오네요. 코리아 스프린트급도 그렇고 코리아급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두 마필. 이렇게 딱 경주별로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온 것 같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워낙 뛰어난 마필들입니다만 굳이 선행을 갈 이유는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산마 가운데 한두가 선행을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든 프레스를 지난번에는 투혼의 반성이 한번 선행을 가봤죠. 밀고. 근데 거의 퍼졌습니다. 탈탈 털렸죠. 아주. 이번에도 누가 선행을 하든 두라 에레데와 램제트가 선두권을 바짝 프레스 견제하면서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국내산 마필들을 따돌리고 결승선 통과할 때는 여유있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컵은 그나마 입상권 도전을 좀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인데 코리아컵은 이 마필들이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묵직한 탄력이 아주 일품이에요.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모습도 있고
이 마필들을 넘어서기는 역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서울 9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700 연안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나올대왕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직전 뉴질랜드 삭스하고 나올대왕하고 같은 경주에 뛰었습니다. 뉴질랜드 삭스가 여유있게 압도를 했어요. 나올대왕을. 근데 나올대왕이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다? 글쎄요. 직전 경주 노선만 놓고 봤을 때는 뉴질랜드 삭스가 나올대왕을 또 이길 수 있죠. 또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될 레이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차권은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라스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 9두에 단촐한 편성입니다. 단촐하지만 재밌습니다. 이번 경주가 1호 최고의 선택 메인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스마트캣이에요. 스마트캣도 이번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9번 제타마스터 그리고 4번 2번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캣이 작전구사 능력이 너무 좋아요. 앞뒤를 다 풀어갈 수 있다는 거. 김성현 기수가 직전 경주 개떡같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아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준비가 된 상태와 그럽니다. 준비가 된 상태와 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타 마스터가 개인적으로 사이즈를 세게 보고 최근에 이 마필 배당 형성하고 들어올 때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린 바 있는 마필이에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좋은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직전 대비 플러스 3.5 장담 못합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화끈하게 한번 붙어보고 1호 경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컵 아쉽고 애석하게도 일본 마필들의 우세가 전망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와중에 좀 한국 마필들이 선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열심히 응원은 하겠습니다만 응원은 응원이고 결과는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일 도움되는 내용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